네, 안녕하세요. 면쌤입니다. 오늘은 은행 자기소개서용 소재 정리 특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최근 은행이 문항이 너무 다양해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어떤 소재를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까, 혹은 내가 채용 시즌이 아닐 때 미리 소재를 좀 준비해두고 싶은데 어떤 소재를 준비해둬야 자기소개서 시즌에 미리 제출하고 필기 준비를 할 수 있을까 라고들 물어보시는데요. 오늘 저랑 기본이 되는 간단한 소재 정리 먼저 보시고요. 이것 통해서 소재 정리 하신 다음에 실제 채용 시즌에는 얼른 자기소개서 제출하시고 필기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살펴볼게요. 은행 자기소개서 소재는 N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몇 개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 크게 4개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이 4개마저도 어느 정도 중복되기 때문에 초반 강의를 좀 듣다 보시면은 주로 내가 어떤 소재를 좀 발굴해둬야겠구나를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4개의 소재만 준비해두면요, 웬만한 나에 관한 문항은 충분히 작성하실 수 있고요. 최근 은행 자기소개서 문항이 뭐 경제 시사나 아니면 은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묻는 질문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그런 질문들 제외하고 여러분을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작성하실 수 있고요. 지원동기 작성법은 제가 위에 띄워드리니까 이거 보시고 지원동기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 점 기억해 주실 것들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소재는 성인 이후 업무 관련 소재로 선별을 해주세요. 따로 고졸 채용이 아니시고 그냥 공채에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성인 이후에 업무 관련 소재로 선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고등학생 경험, 학생부 경험 등은 지양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인턴, 실습, 팀 프로젝트, 아르바이트 등의 경험을 선정해서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일단 300에서 500자 정도로 정리해주세요. 요즘은 바이트로도 많이 묻는데요. 이래야 나중에 문항 의도에 맞춰서 내용을 더하고 빼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작성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두실 때 다른 문항에도 충분히 응용해서 작성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위해 경험마다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내 요소에 맞춰서 정리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종종 내가 뭐 열정 경험에는 이거, 창의 경험에는 이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두시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은행마다 문항을 묻는 그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소재가 중복이 될 수가 있어요. 소재 중복을 피하기 위해 예를 들어 내가 타 공단에서 인턴을 했었다. 그럼 이 공단에서 했었던 창의적 경험, 열정적 경험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준비해 주시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행원의 업무와 비슷한 경험을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팀플도 그냥 팀플이기보다는 금융이나 경제 관련된 팀플 찾아주시는 게 좋고, 행원이 하는 일을 생각하면서 그 비슷한 일을 찾아서 정리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1차로 영업 경험을 작성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거 말고도 그냥 내가 고객의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고객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필요 서류를 확인한 후 신청 방법을 세세히 안내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은행에서 은행원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거랑 좀 비슷하게 내용을 풀어나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 자기소개서 소재 4개 살펴볼게요. 열정과 창의, 협업과 고객 만족 이렇게 4가지 요소로 정리할 수 있고요. 열정은 책임이나 실패, 그리고 창의는 혁신과 연결지어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열정, 책임, 실패 살펴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한 경험, 목표를 달성한 경험, 책임감을 갖고 한 경험, 열정적으로 임했으나 실패한 경험 등의 질문에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거 말고도 혹시 실패한 경험, 책임감 갖고 한 경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경험 이런 식으로 협업과도 연결지어서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업과 관련된 경험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표. 그 상황에서 어떤 목표가 있었는지,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난 어떻게 열정을 발휘했는지, 어떤 성과가 있는지 이 5개 미리 준비하신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 상황과 목표를 정리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어떤 프로젝트,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목표가 있었는지를 먼저 정리를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을 위한 모금 행사 상황이었고요. 우리의 목표는 땡땡땡 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내가 한 일과 어려웠던 일을 정리해주세요. 목표 달성을 위해 내가 어떻게 열정을 발휘했는지, 내가 열정을 발휘한 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풀어주시고요. 이거를 행운의 일과 비슷하게 생각해주시는 게 좋고, 당시 어려웠던 점, 그리고 만약에 협업, 단체 활동이었다면 어떻게 분업해서 활동했는지 등을 정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사 목적을 알리는 팜플렛 제작했다, 주변 상권 분석 후 특정 시간을 선정하여 모금 활동을 진행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열정을 발휘한 과정,
그리고 만약에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뭐 장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서 이를 해결하기에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겪었던 위기까지 넣어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과, 내가 얼마의 성과를 달성했고 만약에 실패 경험을 작성하실 경우 아쉽게 달성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뭐고 아쉽게 달성해서 얼마나 달성했는지까지 같이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통 맨 마지막 문항에 문단을 작성을 하는데요.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뭘 배웠고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은행에 어떻게 기여할지 등의 내용을 담아서 쭉 풀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바로 예시로 살펴볼게요. 저희 작성해보기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2019년도 하반기 우리은행 문항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이루어낸 성과가 있다면 무엇이고 뭘 느꼈는지를 묻는 문항이죠. 이렇게 우리 예시 작년 2019년 하반기 문항을 기반으로 여러분이 앞에서 정리했던 스텝 1부터 4까지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어떻게 적용할지 살펴볼게요. 먼저 두 갈씩 내가 어떻게 해서 성과를 달성했다 풀어주시고 어떤 상황이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열정을 풀었는지 어떻게 열정을 풀어서 어떻게 임했는지가 그 다음 일을 통해 이렇게 쭉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스텝 1, 2, 3, 4에 정리했던 내용을 문항에서 묻는 바에 맞춰 넣어주시면 되죠. 바로 다음 문항 볼게요. 본인의 경험 중 어려움에 처했던 상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극복한 사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 위기도 정리했으니까 이 문항 풀어나갈 수 있겠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과를 달성했다. 두 갈씩. 상황 설명 들어가야겠죠?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했으나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목표를 달성했지만 어려움이 발생했다는 상황, 그리고 내가 어떻게 열정적으로 했고 어떻게 어려움 극복하기 위해 책임감 있게 했는지, 그리고 성과를 이뤄냈고 이를 통해 뭘 배웠는지의 순으로 풀어나가 주시면 됩니다. 이 스텝 1에서 4까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다음 문항 볼게요. 귀하가 인생에서 열정을 갖고 노력했으나 실패했던 경험에 대해 약술하고 실패의 원인은 무엇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두 갈씩 실패한 경험이 있다. 두 갈씩.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었지만 어려움이 발생했다라는 상황. 그리고 이에 내가 어떻게 노력했지만 어떤 원인으로 인해 실패해서 성과를 아쉽게 달성했다. 전개. 그 다음에 이를 통해 뭘 배웠다. 결말. 이 순으로 쭉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텝 1에서 4까지만 정리를 해주신다면 이렇게 문항 의도에 맞춰서 그냥 순서대로 차곡차곡 넣어주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바로 창의혁신 살펴보겠습니다. 창의혁신 같은 경우에는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 목표 달성한 경험, 영업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이나 고객 만족 경험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영업 목표를 달성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고객 만족했던 경험을 풀어주시는 게 좋고요. 조직 목표와 상황, 어려움, 아이디어 어떻게 고안했는지, 어떤 아이디어였는지 성과부터 정리해주시고 스텝 1부터 따라가 볼게요. 스텝 1은요. 조직 목표나 문제, 상황, 어려움부터 정리해주세요. 당시 조직이 달성해야 했던 목표나 그 문제 정리하고요. 상황과 당면했던 어려움. 예를 들어서 카페 아르바이트 당시 신메뉴를 판매했으나 판매가 저조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요. 신메뉴 판매율을 몇 % 증대시키는 것이었어요. 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렇다면 아이디어를 어떻게 고안하고 실행하고 성과를 이뤄냈을까요? 자, 창의적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가 냈냐면요. 판매 데이터를 분석하고 상권을 분석했더니 어떤 카테고리의 상품이 주로 잘 판매된다는 걸 알게 돼서 타메뉴와 합쳐서 어떤 세트로 판매를 제안했고 프로모션을 실행한 결과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까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안을 했다. 그래서 어떤 성과를 냈다까지 쭉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작성을 해볼게요. 혁신을 실천한 경험, 책임감을 갖고 문제를 해결한 경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열정과 연결을 지을 수가 있어요. 제가 앞에서 4가지가 있다고 했지만 결국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여러분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낸다는 그 자체도 열정이 있었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열정을 했던 문항과 창의적으로 했던 문항과 겹쳐서 사용이 가능하세요. 자,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다. 문제가 발생했고 내가 뭘 파악해서 어떤 근거로 아이디어를 실천한 결과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입행 후에도 어떻게 하겠다 식으로 내가 열정을 갖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순으로 작성해 주시면 돼요. 열정 경험은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한 경험, 창의적 경험은 열정을 담아서 내가 창의적인 아이디어, 전략을 구상해내서 해결한 경험으로 풀어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볼게요.
본인의 경험 중 어려움에 처했던 상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극복했던 사례. 이것도 결국 비슷한데요. 내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극복하고 성과를 달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어려움에 처했던 상황에서 책임감, 선생님 그럼 이건 열정문항이네요 할 수 있지만요. 우리 열정과 창의감, 열정이 있어야 창의력을 낼 수 있다고 했죠. 똑같이 갈 수가 있어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어려움을 극복했대요.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목표를 달성해야 했으나 어려움이 발생했고 내 역할과 책임감을 갖고 아이디어를 고안했고 실행한 결과 성과를 이뤄냈다. 이를 통해 어떻게 하겠다. 수으로 쭉 풀어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가장 많이 나오는 협업 문항 살펴볼게요. 협업 같은 경우에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한 경험이나 조직 안에서의 나를 묻는 경험이 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입행하시게 되면 지점 안에서 영업 목표를 달성하고 고객 만족을 실천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 목표 달성 경험이나 고객 만족 경험으로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조직 목표와 상황, 어려움, 협업 과정, 갈등, 나의 역할, 성과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생각보다 준비를 할 게 많죠? 왜냐하면 협업 문항이 요즘 은행 트렌드에서 가장 많이 묻는 문항이기 때문에 조금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둬야 협업을 묻는 다양한 변형 질문에도 여러분이 쉽게 답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스텝 1은요. 조직 목표나 문제, 상황, 어려움 정리해주세요. 앞에와 동일하죠? 우리 똑같이 카페 아르바이트 당시에 신메뉴 판매율을 몇 % 올렸어야 했고 이를 위해 신메뉴 무료 시식 행사를 하기로 했어 라고 하면서 우리 상황을 정리했어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협업했고 어떤 갈등이 있었고 내 역할은 뭐고 성과가 뭔지를 스텝 2에 정리를 해주세요. 보니까 무료 시식 행사와 더불어 일반 고객 응대도 해야 되고 홍보를 동시에 진행해야 돼서 협업이 필요했다. 이렇게 협업 묻는 문항에는 이 정도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어떻게 협업을 했는지 만약에 갈등을 극복한 걸 묻게 된다면 근데 이때 딱 한 직원은 고객 대상으로 시식 행사를 하자고 했고 다른 직원은 밖으로 나가 더 많은 고객을 찾자고 해서 갈등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갈등 상황을 더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작성해 볼게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과 협업하여 이루어낸 성과인데 갈등이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했고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물어요. 우리 스텝 1, 2에서 다 정리를 했던 거죠. 조갈식 당시 어떤 협업으로 목표를 달성했다. 어떤 상황이었는데 네가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목표를 달성해야 했지만 갈등이 발생했어. 왜? 우리 갈등을 묻는 문항이잖아요. 갈등을 묻는 문항이었기 때문에 이 갈등이 발생했다라고 상황에 설명해주세요. 그 다음에 2에 내가 역할을 갖고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는지, 업무를 어떻게 분담했는지, 어떻게 소통하고 협업했는지, 협업 과정, 갈등 해결 과정 작성해 주시고 성과 달성했다. 이를 통해 협업의 중요성까지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하나은행 질문이네요.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쭉 있고 조직 내에서 어떤 강점을 갖고 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건 어떻게 푸냐면요. 어떠한 협업으로 목표를 달성했다. 다 똑같이 협업이 꼭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다 풀고요. 마지막만 조금 바꿔주시면 돼요. 이처럼 항상 조직에서 나는 어떠한 역할을 하면서 내가 위 경험에서 한 역할을 내가 항상 조직에서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풀어주시면서 이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라고 이것만 덧붙여주시면요. 결국 우리 앞에서 스텝 1, 2에서 준비했던 거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고객 만족이에요. 사실 고객 만족 같은 경우에는 고객 서비스 경험과 타인의 불편함을 해소한 경험을 묻는 건데요. 이거는 앞에 세 요소에서 고객 불만 해소했던 경험을 작성하셨다면 굳이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저희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스텝 1에서 어떤 고객 불만족 상황이었는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먼저 쭉 풀어주세요. 고객이 문제를 제기했던 상황, 예를 들어서 헷갈리는 안내로 인해 고객의 업무 처리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객이 불만족했던 상황을 정리해 주시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풀어나가주세요. 해결하기 위해 안내판을 설치했고 필요 과정에 대해 대기석에 사전 안내를 붙여놨다. 이를 통해 고객 불만이 얼마나 줄었고 최고 지점으로 선정되었다. 쭉쭉쭉쭉 한 다음에 고객 만족이란 이거다 라고 내가 생각한 정의를 경험에 입각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고객 불만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 앞에서 봤던 창의적, 열정적 책임감, 협업의 자세로 풀어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세 요소를 여러 경험으로 정리하셨다면요. 따로 고객 만족 경험을 풀어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작년 국민은행의 경우에만 고객 서비스를 이렇게 좀 대놓고 물어보는 문항이 있었는데요. 최고의 고객 서비스란 무엇이냐? 그럼 두 갈씩의 최고의 고객 서비스란 뭐다? 내가 이런 경험했다 라고 앞에 정리한 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를 통해 고객 만족이란 뭐라는 걸 알게 되었고 입행 후에도 어떻게 하겠다만 덧붙여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작성 후에 정리할 거 살펴볼게요. 열정, 창의 등에는 이름을 붙여주면 다른 문항에도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창의적 아이디어 문항을 쓸 때, 나는 고객보다 한 발 앞서 불편을 해소하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어 라고 이름을 붙여주시면요. 예를 들어 본인만의 경쟁력은 뭐고 본인만의 차별화된 장점이 뭐냐라는 묻는 질문에 저는 고객보다 한 발 앞서 불편을 해소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풀어나가 주실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그냥 저의 차별화된 장점은 창의적 아이디어입니다 라고 해주셔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나만의 차별화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어떠한 창의적 아이디어라고 이름을 붙여주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웬만하면 영업과 고객 만족 사례로 풀어주시는 게 좋고 상황에 대한 위기 상황, 어려움은 꼭 포함해 주시고요. 행원이 하는 일과 연결해서 소재를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이렇게 은행 소재 작성하는 법 정말 빠르게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앞에 내용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미리 소재를 정리해 주셔서 은행 문항이 떴을 때는 바로바로 작성하고 제출하실 수 있게 지금 이 시기에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문항들, 이 강의들 계속 보시면서 은행 축보를 위해 계속해서 나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